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이 경기를 먼저 이제 한 줄로 먼저 좀 요약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49ers의 수비가 4쿼터 초반까지 경기를 주도하다가 마홈스의 천재성과 칩스 수비의 뒷심이 대역전승을 이끌어낸 경기였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참 이 마홈스의 천재성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이 경기 자체가 마홈스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캔자스시티 칩스가 선공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아웃으로 첫 번째 드라이브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펀트를 했는데 사실 그 펀트를 49ers가 사실 펀트를 놓쳤다가 다시 리커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서 그 일련의 과정에서 칩스는 3&아웃을 하고 49ers는 펀트를 받아서 그걸 펌블을 할 뻔했던 그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경기잖아요. 네, 맞아요. 모두가 사실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사실 뭐 베테랑이고 뭐 경험이 많고 그런 선수들도 최고의 무대에 서면은 떨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양 팀의 지금 이제 초반에 공격했던 마홈스를 비롯했던 칩스의 공격진이나 이 펀트 리턴을 하려고 했던 그 49ers의 리터너나 다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실은 저는 그 3&아웃도 나쁘지 않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불안했던 거는 49ers가 펀트를 받아서 턴오버를 했다는 그게 디제스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큰 경기에서는 초반 5분 이때를 어떻게 좀 실수 없이 넘기느냐 그게 상당히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칩스가 3&아웃 할 때도 보면서도 일단 뭐 공격이 큰 공격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뭐 실수 없이 넘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49ers가 실수를 하나 하고 또 깜놀했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이 슈퍼볼이라는 무대가 주는 중압감이라는 걸 좀 잘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 말씀해주셨던 그 리터너가 정규 시즌에 단 한 번의 이 리턴 과정에서 펌블이 없었다 그래요. 네. 경기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수비진이 더 그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나 이제 시작과 동시에 디퍼를 하는 건 그런 의미도 좀 있겠군요. 더군다나 또 49ers 같은 경우에는 공격보다는 수비가 더 강한 팀이잖아요. 물론 이제 러싱 공격도 좋은 팀이지만 이 팀은 어쨌든 수비가 톤 세팅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가 먼저 들어가서 기선 제압을 해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작년 슈퍼볼도 저희가 이제 그 뭐였죠? 분석 센터를 하면서 이제 봤던 게 뭐냐면 램스 같은 경우에는 쿼터백과 함께 에런 도널드가 깃발을 들고 입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수비진 전체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팀들은 슈퍼볼 같은 무대에서 기선 제압을 하는 데 있어서 수비한테 비중을 이렇게 주기도 하죠. 어찌됐든 이제 시작은 굉장히 좋았었던 나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이너스가 러싱 공격으로 경기를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러싱 공격을 원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러닝백들을 이용한 러싱 공격은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날 그 49ers 러싱 공격을 풀어간 주역은 누구였냐면 러닝백이 아닌 와이드 리시버 디보 세뮤얼이었죠. 사실 올해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넘버원 리시버로 떠올랐다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리시버만이 아니라 러닝백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해줬죠. 그래서 사실 49ers 초반 공격은 디보 세뮤얼이 러싱으로 풀어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 게임 패스의 서버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옆에 다른 창을 하나 띄워뒀었어요. 두 개를 띄워놓고 오셨군요. 그래서 이제 뭐 대참사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첫 번째 드라이브 필드골을 이 적중시키면서 나이너스가 이제 3대0을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출발이 굉장히 좋았던 나이너스였고 칩스가 두 번째 드라이브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포스다운 컨버전을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어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포스다운이 되기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퍼스트다운이 거의 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마홈스가 이제 태클 당하면서 공을 아웃 오브 바운스 이렇게 공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1이 됐는데 전 그 퍼스트다운 컨버전 한 것도 놀라웠지만 앤디 리드가 저러고 나왔구나. 첫 그 포스다운에서 바로 고프릿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새가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앤디 리드였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그런 이 오명을 좀 씻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일단 뒤에서 이제 또 다시 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뭐 사실 앤디 리드는 완전히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됐죠. 네. 이제 다시 이제 경기 얘기로 돌아가서 이 4&1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스핀 무브 페이크 기억나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명의 선수가 차를 이렇게 도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1948년 로즈볼에 있었던 이 플레이를 좀 차용해 와서 만든 플레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이제 프리뷰 할 때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슈퍼볼에서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다 쏟아낼 거다. 그래서 뭐 49ers 얘기하면서 카일 유스책 같은 경우에는 대학 때 슬롯 리시버로 뛰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으로도 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프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뭐 몇십 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거를 끄집어내서 이날 선보였죠. 근데 네. 이제 그 플레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정상적인 포메이션하고는 좀 달랐어요. 일단 그 쿼터백인 마홈스가 센터 뒤에 서 있고 그 외에 3명의 선수가 이제 백필드에 같이 서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홈스까지 4명의 선수가 백필드에 라인업했다가 동시에 4명이 스핀 무브를 하면서 포메이션을 다시 옮겨서 다시 배열을 했죠. 네. 그러면서 센터 뒤에 있던 마홈스가 가드 옆으로 옮겨가고 가드 뒤로 옮겨가고 센터에게 공을 받는 위치에 쓴 게 이제 러닝백 데이미언 윌리엄스였죠. 그래서 센터의 다이렉트 스냅을 윌리엄스가 받아서 이제 뛰었죠. 네.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였는데 이 플레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948년 노즈볼 미시간 대 USC의 맞대결에서 나왔고 그 경기는 이제 뭐 일방적인 경기였거든요. 뭐 그런 플레이가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를 찾아봤었는데 그 스핀 무브 페이크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플레이가 계속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네, 주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플레이였는데 에릭 비애니미가 이걸 갖고 와서 우리가 조금만 기름칠을 하고 손을 보면 우리가 지금 써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플레이는 이번 슈퍼볼 전에 준비한 게 아니라 올 시즌 프리시즌 때 이미 준비를 해놨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했었는데 언제 써먹을까라는 거를 이렇게 제대로 쓰지를 못하다가 슈퍼볼 전에 이때 한번 쓸까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 상황에서 썼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잘 숨겨놨다 꺼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포스 다운 컨버전 특히나 경기 초반에는 정말 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게 잘못하면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성공시키고 이걸 이제 보통 그 영어 캐스터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걸 자산화시킨다, 현금화시킨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잖아요. 캐피털라이즈.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점수까지 연결을 시켰던 캔자스시티 칩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플레이에서 이 패트릭 마홈스가 부틀렉으로 결국은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사실 이제 패트릭 마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앤드리드를 만나서 정말 이제 환상의 조합이 됐는데 앤드리드가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다양한 공격을 쓴다 이런 말씀을 뭐 여러 차례 드렸지만 그것을 실제로 필드에서 실행하는 주체는 쿼터백인 패트릭 마홈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어쨌든 RPO를 완벽하게 실행하는 선수다. 그런 것이 슈퍼볼에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앞서가기 시작한 캔자스시티 칩스였고 거기다가 이제 바시옷 브릴랜드 선수가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공격권을 다시 가져왔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인터셉트가 되는 상황을 보면 올해 이제 그 칩스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디펜시브 태클 그리고 프로볼에도 뽑힌 디펜시브 태클 크리스 존스. 이 크리스 존스가 이때 프레셔를 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눈앞에 들어오는 프레셔에 지미 가로폴로가 사실 던지면 안 되는 공이었는데 거의 버리듯이 던진 공을 브릴랜드가 거의 아주 쉽게 인터셉트를 했어요. 네. 왜냐면 뭐 리시버하고는 너무 떨어진 공이었기 때문에 브릴랜드가 사실 사이드라인 밖에 나가지만 않았다 그러면 아주 쉽게 인터셉트할 수 있는 공이었죠. 그래서 이 플레이는 사실은 뭐 브릴랜드도 잘 인터셉트를 했지만 크리스 존스가 만들어낸 플레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포스 다운 상황을 맞게 됐던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인데 여기서 이 앞서 이제 터치다운 때 이 패트릭 마홈스가 부틀렉으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는 패트릭 마홈스를 막으러 오겠지라는 계산이 깔린 그런 플레이였어요. 그렇죠. 패트릭 마홈스를 잡으러 오니까 그래? 나 잡으러 왔어? 그러면 패스할게 이래가지고 이제 사이드 플립으로 데미언 윌리엄스 선수에게 이제 패스를 하고 그대로 퍼스트 다운을 따내는 또 굉장히 좀 스마트한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대학에서 이게 많이 쓰는 공격 중에 하나죠. 이게 특히 이제 듀얼 스랙 쿼터백이 이 플레이를 운영을 해야 사실 수비가 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못 뛰는 쿼터백이 한다 그러면 뭐 그 쿼터백이 뛸 거라는 의심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네. 마홈스처럼 던질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쿼터백 그런 쿼터백이 이렇게 뛰려고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달려 들어가는데 옆에서 이제 러닝백이 나오면 다른 옵션이 생기니까 쿼터백이 이제 공을 주는 거죠. 네. 사실 대학에서는 이걸 다 이제 위시본 어펜스라고 말을 합니다.
위시본이라는 게 이제 사실 그 뼈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갈래로 그 나눠진 조류에게 있는 뼈인데 이게 Y자로 생긴 그쵸. 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위시본이라고 하는데 그 대형이 이제 위시본 같다는 거죠. 선수가 이제 두 쪽으로 뛰어가면서 본인이 뛸 수도 있고 공을 이제 옆으로 나가는 러닝백에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마치 이제 Y자 그래서 위시본 같다 그래서 위시본 어펜스라고 부르죠. 네. 어찌됐든 이제 이 플레이로 또 한 번의 이제 포스다운 컨버전을 만들어냈었던 캔자스시티 칩스입니다. 그러면서 경기 초반부터 두 번의 포스다운 컨버전을 모두 성공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앤디 리드가 초반부터 정말 공격적으로 나왔고 네. 이 드라이브는 터치다운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그 공격적인 모습으로 포스다운을 임하고 그다음에 네. 득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드골을 만들어내면서 10대3 앞서가기 시작했던 칩스였는데 여기서 이제 나이너스가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러싱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결국은 그래도 러싱이었어요. 그렇죠. 올 시즌 49ers 공격의 정체성은 러싱 공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놀랐던 게 이 10대 3으로 된 상황에서 사실 이제 14대 3도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칩스 쪽으로 좀 경기가 좀 모멘텀이 흘러가는 상황이었는데 49ers가 너무 쉽게 러싱 공격을 풀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네. 그래서 상당히 역시 49ers의 그 러싱 공격은 올해 정말 위력적이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라인 모스터트와 이제 테빈 콜먼의 이제 큼지막한 러싱 두 방에 마지막 이제 두 번은 패스로 탁탁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10대10 다시 동점을 만들었던 이제 나이너스였고요. 참 나이너스가 역시나 러싱은 저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또 드라이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49ers는 이제 런을 먼저 해서 전반적으로 공격이 잘 돌아가게끔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미 가로폴로가 이제 플레이 액션 패스로 공격을 네. 풀어가는 팀인데 이날 어쨌든 말씀하신 그 드라이브에서 러싱 공격이 잘 되면서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기가 플레이 액션을 적절히 잘 섞어가면서 네. 런과 패스가 잘 균형을 이뤄가면서 사실 49ers가 4쿼터 초반까지는 그렇게 공격을 잘 풀어갔죠. 네. 결국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파이널 2미닛까지 돌입을 했던 양 팀인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카일 셰넌 감독이 마지막 이제 파이널 2미닛 드라이브에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 경기를 했는가. 그게 사실 이번 슈퍼볼에서 카일 셰너이 가장 비판받는 지금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이제 후반전에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전을 봤을 때 가장 지금 비난받는 부분이 그 해프타임에 2미닛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성공적으로 못한 거를 떠나서 시도를 안 했죠.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이 사실 의외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날 사실 재밌는 건 또 그날 그 오너 스위트에 앉아 있었던 그 제너럴 매니저 존 린치는 타임아웃 이렇게 아, 맞아요. 이 액션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단장은 오히려 이제 공격적인, 근데 존 린치는 또 더군다나 또 수비수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타임아웃 했는데 오히려 공격적인 성향의 감독인 카일 셰너에는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잠시 말씀드려 보면 일단 그 해프타임 직전에 49ers가 공을 잡기 직전에 칩스가 공격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 칩스가 3rd and 14이었어요. 그때 공격이 1야드 전진으로 끝나면서 4th and 13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남아 있는 시간이 1분 45초. 네. 그러면은 그때 바로 타임을 했어야 되는 거 썼어야죠. 아니냐. 네. 타임아웃을 썼으면 이제 1분 45초에서 펀트를 넘겨받을 수 있는 건데 정말 의아할 정도로 셔너헨이 아무 조치도 않지 하고 계속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칩스는 당연히 이제 시간을 끌고 그렇죠. 추진하기 위해서 펀트를 해서 이제 터치백이 됐거든요. 터치백이 된 공을 49ers가 이제 넘겨받은 시간이 59초. 네. 그러니까 거의 뭐 45초, 46초를 그냥 허비한 펀트 셈이죠. 받는 데 쓴 거예요? 허비한 네.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59초를 남기고 이제 시작한 드라이브에서 20야드에서 시작하잖아요. 첫 두 플레이를 연속해서 런을 했거든요. 근데 그 러싱 공격이 각각 3야드, 2야드 런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25야드까지 가서 3rd and 5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타임아웃을 안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 두 번의 런을 통해서 남은 시간이 20초. 이 경기 시간이 이제 20초가 남았었는데 오히려 그때 3rd and 5가 되니까 칩스가 타임아웃을 했죠. 네. 서드 다운을 잘 막으면 다시 또 공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칩스가 오히려 타임아웃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49ers가 20야드 패스 플레이를 성공을 해서 14초가 남은 상황에 퍼스트 다운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때가 돼서야 이제 49ers가 타임아웃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플레이에서 가로폴로가 조지 키틀에게 42야드 패스를 성공을 해서 칩스 13야드까지 전진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때는 오펜시브 패스 인터피어런스가 불리면서 네. 다시 이제 10야드 후퇴를 해서 다시 이제 한 35야드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그냥 닐다운하고 그냥 퍼스트 해프를 그냥 끝내버리는 네. 이렇게 아쉽게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면 앤디 리드와 상당히 비교가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보면 앤디 리드는 포스 다운을 2번이나 맞아서 계속 그걸 공격을 하면서 한 번은 뭐 터치다운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10득점으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셔너헤는 더 젊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감독인데 맞아요. 의외로 이 투미닛 드라이브를 너무 좀 아쉽게 허비한 게 아니냐. 너무 안일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셔너헤 감독이 그 해명한 걸 보면 뭐라고 그랬었냐면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공격했다가 오히려 실패해서 칩스 같이 폭발적인 공격력이 있는 팀에게 다시 공격권을 넘겨주기 싫었다. 어차피 우리가 세컨 해프 킥오프를 받는 상황이었고 10대 10으로 상황이 괜찮았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좀 팬들이 납득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디퍼했다는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디퍼하는 팀 입장에서 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이거거든요. 세컨 해프 킥오프를 받고 그 직전에 퍼스트 해프 직전에 투미닛 드라이브를 하는 그러니까 공을 연속해서 두 포지션을 갖는 거잖아요. 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 앞부분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칩스같이 폭발적인 공격력이 있는 팀에게 공을 다시 넘겨주기 싫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칩스같이 폭발적인 공격력이 있는 팀하고 상대를 한다 그러면 득점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된다. 칩스가 전반에 10점으로 묶이긴 했지만 우린 그동안 계속 봐왔잖아요. 그럼요. 언제 대량 득점을 할지 모르는 팀이다. 그러면 후반전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 칩스를 상대로 해서는 안심할 수 없다. 득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득점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사실 투미닛 드라이브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걸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라는 게 의아하고 좀 실망스럽기도 했죠. 네.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슈퍼볼 51을 돌아보면 카일 셔너인이 그때 뉴잉글랜드를 상대하면서 펠콘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있으면서 3쿼터까지 28대 3으로 앞선 상황에서 그때는 오히려 또 너무 공격적으로 패스를 하면서 지키는 풋볼을 했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너무 적극적인 공격을 하다가 시간이 멈추고 하면서 페이트리어스가 역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었다라고 이제 뭐 그게 이제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이런 상황에서 이날 슈퍼볼에서 투미닛 드라이브를 오히려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 기억에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하게끔 만들지 않았나. 그 추억이 그 기억이 공격적인 모습을 좀 감퇴시킨 그래서 오히려 좀 소극적으로 임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카일 셔넌 감독의 좀 패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10대 10 동점으로 전반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프타임 쇼로 넘어갔는데 이제 제일로와 샤키라 저는 사실 이 뱀 부르는 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혀 이렇게 저는 이 장면이랑 사실 이 두 이모님들의 이렇게 엉덩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또 그 외에는 사실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뭐 사실 이날 했던 그 노래들을 기억해 보면 뭐 Let's Get Loud, 네. 뭐 Jenny from the Block 한창 그 청춘이실 때 나오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2020년대 공연인지 2000년대 공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선곡 그리고 그 가수들 그런 공연이 펼쳐졌는데 사실 전 사실 보면서 그 월드컵 음악 나와가지고 저는 축구 경기인 줄 알았어요. 이거 아메리칸 풋볼이 아니라 이거 풋볼 경기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상당히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기였는데 의외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니 관리 잘하셨더라고요 우리 이모님들. 그리고 그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외모를 떠나서 그 음악도 상당히 좀 흥겹게 좀 라틴계니까 흥겹게 잘 그 뭐 연출을 해주셔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날 이제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바로 이제 트윗한 거 보셨나요? 인스타그램이었나요? 저는 안 봤어요. 네. 제니퍼 로페스 너무 잘했다. 이런 그 바로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인증 사실을 올렸는데 뭐 알렉스 로드리게스만이 아니라 이날 뭐 사실 현지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역대 최고의 공연이었다까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에이로드가 뭐 약혼자니까. 뭐 어쨌든 그 팔이 안으로 굳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저는 사실 뭐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무조건 작년보다는 나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의상이 너무 선정적이어서
뭐 저야 혼자 보니까 상관없었지만 미국에선 정말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뭐 어린 애들도 보고 이런 그 프로그램인데 의상이 너무 선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 약간 꼰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약간 그 조선시대 선비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의상이 선정적이었다. 네. 적당히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무조건 작년보다는 나았었던 그런 이제 하프타임 쇼였고요. 이제 후반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후반전이 시작이 되면서 나이너스가 이제 필드골을 성공을 시킵니다. 13대 10으로 앞서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패트릭 맘스가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이걸 또 나이너스가 터치다운까지 연결합니다. 순식간에 20대 10이 됐어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투 포지션 경기가 이제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마홈스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슈퍼볼 전까지 정말 너무너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두 번의 대역전극을 이뤄냈었는데 이날은 3쿼터까지 상당히 이제 패스러시에 계속 봉쇄되고 네. 그 패스러시에 쫓겨서 인터셉트를 두 번이나 하는 이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네, 이게 첫 번째 인터셉션이었고 20대 10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또 하나의 인터셉션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좀 뭐랄까 그 칩스가 오늘 경기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사실 이제 경기가 포리나이너스 쪽으로 많이 기우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네.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조금 샴페인을 일찍 따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인터셉션을 딱 하는 순간에 수비 선수들이 와르르 몰려가가지고 셀레브레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엔드존에 가서 이제 사진 세레모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거는 사실 이제 뭐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과한 셀레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규 시즌 같으면 사실 한 경기 한 경기가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는 좀 괜찮다라고 보면 근데 이 경기는 좀 다르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경기에서는 상대방이 어찌됐든 이제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좀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 자축하는 셀레브레이션이 지금 뭐 10점 벌어진 상황 그리고 뭐 터치다운 해가지고 물론 이제 17점까지 벌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건 터치다운 했을 때 얘기고 10점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과한 셀레브레이션은 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네. 캔자스시티 칩스가 조금씩 핀치에 몰리는가 싶었는데 단 한 방의 플레이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올 시즌에 칩스가 보여줬던 모습들이 이제 그런 거기도 하고 네. 앞선 두 번의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도 진짜 한 번의 플레이가 터지면 칩스는 무섭게 본물이 터지는 팀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딱 이날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플레이 진짜 상대방이 하나의 실책을 놓치지 않고 완전히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죠. 네. 근데 그게 어떤 플레이냐면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인터셉션 후에 49ers가 이제 제대로 된 공격을 못하고 펀트에서 다시 칩스가 공격을 넘겨받은 상황에서 서든 15이 됐죠. 서든 15이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플레이가 나왔냐. 타이리ክ 힐에게 44야드 롱패스 플레이가 나왔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을 이제 저는 실수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49ers가 블리츠까지는 상당히 잘했어요. 패스러시까지는 잘해서 이날 그 마홈스가 패스했던 상황을 보면 조이 보스가 거의 앞에까지 다 들어왔거든요. 네. 약간 홀딩 페널티성의 블락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마홈스가 프레셔가 상당히 눈앞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9스텝 드랍을 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플레이보다 조금 더 드랍백을 많이 한 거죠. 패스러시가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패스러시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다운필드에 있는 그 리시버를 확인하고 성공적인 패스를 했다. 네. 라는 게 일단은 마홈스부터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왜냐면 그 경기를 보면 이 경기 상황을 보면 이날 내내 경기가 잘 안 풀렸잖아요. 그 상당히 패스러시 압도당하고 이때가 이미 상황이 4쿼터 중반이잖아요. 그렇죠. 4쿼터 중반까지 계속 패스러시에 쫓겨서 인터셉트도 많이 당하고 경기가 잘 안 풀릴 상황이었고 이 플레이에서도 바로 눈앞에 이제 조이 보사가 와서 프레셔가 들어온 상황인데 이 젊은 선수가 다운필드의 오픈 리시버를 확인하고 정확히 패스를 성공시켰다라는 게 일단 뭐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홈스는 이제 진짜 빅타임 플레이어다라는 걸 입증을 했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상대방이 실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때 커버리지를 보면 이날 경기에서 보면 49ers가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드 나인 포메이션을 쓰면서 상당히 이제 패스 커버리지를 많이 하는데 그걸 할 때 이제 존 커버리지를 많이 하다가
패스러시로 선수들 더 많이 보내면서 맨투맨 커버리지도 하고 이걸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존 커버리지와 네. 맨 커버리지를. 근데 이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커버리지가 브레이크다운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때 상황을 보면 타이릭 힐을 세이프티가 1대1로 방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세이프티가 타이릭 힐 같은 빠른 선수를 1대1로 마크한다라는 건 미스매치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세이프티는 코너백보다는 1대1 매치업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타이릭 힐하고 1대1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쿠션을 많이 준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붙어 있지 않고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스피드를 대결하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쿠션을 준다고 그러는데 세이프티가 쿠션을 주면은 사실은 타이릭 힐 같은 선수가 그 쿠션을 이용해서 짧은 패스를 받아서 오픈 스페이스를 공략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쉽게 10야드 15야드 공략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타이릭 힐이 세이프티와 붙어서 이제 라우트 러닝을 하게 되면 리시버가 라우트 러닝 할 때에 코너백이 그만큼 붙어져서 이제 같이 방향 전환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세이프티는 말씀드린 것처럼 코너백만큼 방향 전환 능력이라든지 힙 이하로 이 하체의 그런 운동 능력이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움직임이 좋은 타이릭 힐하고 붙어서 1대1 매치업을 한다. 이건 미스매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이프티가 타이릭 힐에게 붙었다는 거는 상대방의 커버리지의 실수인 거죠. 근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 타이릭 힐과 마홈스가 그걸 패스 플레이 성공했다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한 번에 빅 플레이를 만들어내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말씀해주셨던 그 장면에서 타이릭 힐 선수가 가다가 뒤로 딱 멈춰가지고 점프 캐치를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세이프티의 커버리지를 따돌린 걸 보면 그때 네. 이제 한 번의 주크 무브로 상대편 수비수가 완전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오픈 스페이스가 열렸고 그거를 마운스가 보고 이제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양 다가오는 수비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렇죠. 완전 그냥 와이드 오픈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커버리지에 실수가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third and 15이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first down을 정말 이제 롱 플레이로 갱신을 했고 또 바로 이어진 플레이에서 조금 이제 뭐 성공이 되진 않았지만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트래비스 켈시에게 엔드존에 이제 공을 던졌는데 이제 디펜시브 패스 인터ference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1야드 지점에서 그렇죠.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또 바로 손쉽게 이제 터치다운을 하면서 20대 17로 정말 이제 눈앞에까지 쫓아왔었죠. 네. 사실 44야드 패스를 성공했을 때만 해도 역전의 봐라. 향기가 나는데 이거 약간 봐라. 이런 그렇죠.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걸 이제 터치다운까지 만들고 나니까 와 정말 캔자스시티 칩스 무섭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두 번의 플레이오프 경기가 계속 생각이 났죠. 네. 텍산스 상대로 24대 0을 뒤지다가 바로 이제 추격해오던. 그다음에 이제 또 데릭 헨리와 타이탄스에게 17대 7로 뒤지다가 또 무섭게 쫓아서 역전하는 네. 그 경기들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점까지 쫓아왔던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그 패트릭 마홈스였는데 여기서 또 한 방 세미 와킨스에게 큰 패스 한 방을 던져요. 이것도 보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프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그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 49ers의 넘버원 코너백 리처드 셔먼이 사실 이제 상당히 이제 체격이 좋아서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상대편 리시버를 제밍해서 피지컬한 플레이는 잘한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 리시버가 그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리처드 셔먼을 벗어나게 되면 뭐 이렇게 어떤 그 주크 무브를 쓰던 어쨌든 그 커버리지를 따돌리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싸움이 되는데 스피드 싸움에서는 리처드 셔먼이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날 이 플레이에서는 매치업된 게 타이릭 힐이 아니고 이제 세미 와킨스였는데 와킨스가 진짜 한두 번의 움직임으로 라인 오브 스크리미시에서 리처드 셔먼을 가볍게 따돌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직선 주행을 했죠. 그렇죠. 거기서는 리처드 셔먼이 쫓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로 뚫려서 38야드 롱 패스 플레이가 성공이 되죠.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의 빅 플레이를 성공시켰던 이 캔자스시티 칩스였고 결국 데이미언 윌리엄스가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기어이 칩스가 경기를 뒤집었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날 진짜 뭐 MVP는 마운스가 되지만 여러 명의 수훈갑들이 많거든요. 네. 그 중에 저는 이제 한 명 뽑고 싶은 사람이 사실 데이미언 윌리엄스예요. 데이미언 윌리엄스가 이날 뭐 지금 말씀하신 역전 터치다운도 했고 네. 나중에 이제 세기포도 박았지만 그렇죠. 이날 경기에서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포스 앤 원 공격도 있었고요. 여러 차례 사실 마홈스가 공격이 잘 안 풀릴 때 짧은 이제 덤퍼 패스를 받아서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많이 해줬어요. 맞습니다. 사이드라인 근방에서 사실 이제 바로 태클이 당할 수 있는 플레이도 여러 번 극복해주면서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가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미언 윌리엄스가 사실은 이날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줬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크리스 존스 선수가 굉장히 좀 그렇죠. 뛰어난 활약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폴로의 첫 번째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는 프레셔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칩스가 두 번째 인터셉션을 당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보면은 칩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더 절박하기도 했을 뿐더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상대방을 압박해서 공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사실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스티브 스펙놀러가 사실 다양한 블리츠 패키지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블리츠를 하면서 패스 프레셔를 상당히 많이 가했었는데 그때부터 49ers가 경기 종료까지 이제 4번의 드라이브를 했었거든요. 그 4번의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 가로폴로가 그 이제 패스를 하기 위해서 드랍백을 13번을 했었는데 13번 중에 무려 8번이나 성공적으로 패스 프레셔를 가했다. 네. 62%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드랍백 중에 62%나 눈앞에 이제 프레셔가 들어왔다 그러면 네. 사실은 가로폴로가 패스 플레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프레셔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크리스 존스가 있었다. 그리고 크리스 존스가 뭐 색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셉션도 유도하는 그런 프레셔를 가했지만 이 4쿼터 중반 이후 이 4번의 드라이브에서 보면 크리스 존스가 뭐 꼭 인터셉트나 색은 아니더라도 정말 프레셔를 잘해줬고 네. 그래서 이제 패스에 영향을 미쳤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가로폴로의 패스를 3번이나 뱃다운했다. 그러니까 쳐냈잖아요. 그냥 네.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그러니까 여러 번 정말 이제 그 패스 플레이를 차단하는 역할을 크리스 존스가 정말 잘해줬다. 맞아요. 그래서 프랭크 클라크한테도 기회가 갔지만 크리스 존스가 이날 정말 수비에서는 정말 최고 수훈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경기로 돌아가서 24대 20이 딱 되는 순간 서버가 터졌어요. 개자식들. 또 그때 또 과부하가 걸렸나 보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버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나이너스의 공격 때 서버가 터진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복구가 안 됐어요?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난리가 났군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 단체 속성까지 갈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사안이라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어찌됐든 뭐 얼마나 보상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다음 시즌 이 할인권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좀 이따 경기 네. 다 마무리한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뭐 하여튼 게임 패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이제 경기로 좀 돌아가서 이 역전을 허용했던 나이너스였지만 여기부터는 시간이 충분하게 남아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러싱 공격 위주로 풀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남거든요. 이 다음 드라이브에서 이제 이 포스 다운에서 이제 컨버전을 시도하다가 결국 이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뭐 7번인가의 플레이 중에서 처음에 이제 17야드 러싱 플레이 이후에는 다 패싱 플레이였거든요. 그렇죠. 패스를 많이 했는데 이제 네. 그때 아마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체성인 러싱 공격을 버리고 패싱 공격을 위주로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네. 이게 사실 그것도 있어요. 그때 이제 경기 후반부에 칩스가 이제 추격을 해갈 때부터는 칩스가 상당히 8맨 박스를 많이 썼어요. 심지어 9맨 박스 플레이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칩스도 아는 거죠. 나이너스의 정체성은 러싱 공격이고 러싱을 하더라도 빅 야디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2야드, 3야드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네. 그날 사실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보면 앞부분에서도 10야드 이상 나가는 러싱 플레이 꽤 있었잖아요. 많았죠. 특히 이제 디보 세미얼을 이용한 리버스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0대 3에서 10대 10을 만드는 드라이브에서도 보면 쉽게 러싱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칩스의 약점은 러싱 수비이기 때문에 이날 그 4쿼터 후반에 이제 칩스가 추격을 할 때는 수비에서는 블리츠를 많이 쓰고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주변에 많은 수비수를 배치해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싱 공격을 막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하고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49ers 입장에서도 이렇게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앞에 서서 보면 일단은 너무 이렇게 밀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러싱만 할 수는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열렸냐면 오히려 다운필드 패싱 기회는 열렸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서드 다운 플레이였던 것 같은데 서든 10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메뉴얼 샌더스가 그 길게 나가서 칩스 세이프티 2명을 가르고 거의 엔드존에 달려가면서 혼자 이제 완전히 와이드 오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오픈 찬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가로폴로가 패스를 성공했다고 그러면 역전 터치다운이 될 수 있었는데 가로폴로는 패스를 성공하지 못하고 샌더스를 오버드로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추격 전체를 만들었던 그 어떤 그 도화선이 됐던 그 플레이. 네. 그 마홈스는 44야드 패스를 서든 15에서 해냈잖아요. 그런 프레셔 상황에서 네. 반대로 가라폴로는 이런 프레셔 상황에서 서든 템플레이에서 리시버가 터치다운 할 수 있는 오픈 기회가 나왔는데 미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후반전에 4쿼터 후반에 나온 이 두 쿼터백의 역량의 차이가 여기서 또 났다. 이 두 개의 플레이로 좀 대변된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쿼터백의 클래스 차이가 결과를 바꿔놨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가로폴로가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카일 셰너한도 몰랐을 리 없단 말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투미드 워닝 남아있지, 타임아웃 3개 다 갖고 있었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러싱 공격으로 끊어갔어도 괜찮지 않았나.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날 앞에 상황도 좀 보면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초반에 이제 뭐 러닝백들은 아니지만 디보 세뮤얼을 이용한 러싱 공격이 사실 이날 리딩 러셔가 디보 세뮤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보 세뮤얼을 중심으로 한 어떤 리버스 러싱 공격이 잘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전반전에도 그랬고 후반전 그 이제 추격하는 그 상황 전까지는 지미 가로폴로의 플레이 액션 패스가 상당히 잘 됐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러싱 공격만 하기에는 플레이 액션 패스가 너무 잘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카일 셰넌의 입장에서는 런과 패스를 적절히 섞어가는 그런 공격을 한 것 같다. 네. 그리고 앞에 있던 상황에서 패스 플레이가 잘 됐기 때문에 꼭 이거를 보고 아 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런을 꼭 이제 런만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면 이제 그 퍼스트 다운 컨버전을 했다가 실패한 드라이브에서 첫 공격 성공이 17야드 러싱 플레이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모든 플레이가 다 패싱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섞어가면서 했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어쨌든 박스에 밀집된 부분도 있었고.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뭐 적절하게 섞어서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남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24대 22니까 시간이 뭐 그때 한 2분, 2분 3분 이렇게 남았다고 해도 타임아웃 3개가 있으니 그렇죠. 그 드라이브에서 역전을 하고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승부를 띄웠어야 된다. 네. 네, 뭐 그렇게 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어찌됐든 이제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이제 데미언 윌리엄스가 쐐기를 박는 터치다운을 만들면서 정말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냈던 터치다운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49ers도 그때는 다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그제 밀집해 있었죠. 왜냐하면 턴오버를 유발해야 되니까. 네. 그때는 이제 뭐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공을 돌려받으려면 뭐 타임아웃도 이제 뭐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턴오버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제 프레셔를 최대한 가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윌리엄스가 왼쪽으로 빠져나가서 수비수 한 명만 따돌리니까 뒤에가 완전히 비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워킹 터치다운 비슷하게 했는데 완전히 이제 우승을 확정짓는 50년 만에 슈퍼볼 트로피를 되찾아오는 쐐기 터치다운을 했죠. 진짜 이 50년 동안의 해묵은 한을 푸는 이런 터치다운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더 이 데미언 윌리엄스가 중요한 포인트마다 활약을 해줬던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것도 네, 같고요. 그래서 이날 데미언 윌리엄스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